진세훈과 차정원의 다정한 데이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K그룹 황태자 진모 씨와 피앙세 주모 씨 결혼 초읽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공난숙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태블릿으로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즉시 차정원을 호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정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던졌습니다. 작정을 하고 찍었구나. 접촉은 해봤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차정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진세훈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쿠킹 클래스 주차장이에요.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렇게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 공난숙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몰래 찍은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네 얼굴이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공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진짜 주영채가 돌아오면 네 얼굴이 알려진 게 문제가 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야.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난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와서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공난숙은 차정원의 뺨을 때릴 듯한 기세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참았습니다. 대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살인자 딸 주제에 건방지게. 네가 감히 건양가 며느리 행세를 해? 너 같은 게?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공난숙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세탁소에서는 차기범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가던 차기범은 신문 사회면에 실린 딸의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정원이가? 사진 속 차정원은 명품 옷을 입고 재벌가 후계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언제부터 저런 옷을 입고 다녔어? 저 남자는 또 누구고? 차기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딸이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 후보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차기범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자신과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난 여자. 한혜라였습니다. 설마... 헤라가? 차기범은 신문 기사를 다시 자세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건양그룹 진세훈 그리고 부회장 한혜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혜라. 그 여자가 건양그룹의... 차기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혹시 그 여자를 찾아간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여자가 딸을 찾아낸 건 아닐까? 안 돼. 정원이가 헤라를 만나면... 차기범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기범은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차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제발 받아라. 차기범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헤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원아,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돼. 차기범은 불안한 마음으로 신문 속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밝은 웃음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주하늘은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짐작돼? 차정원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진아, 그녀밖에 없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해? 네, 진세훈 씨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우릴 미행했어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 씨,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다음 날 차정원은 안진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도착한 안진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차정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차정원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안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셨네요. 안진아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안진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 안진아 씨한테 무슨 득이 있다고? 차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안진아는 웃음을 머금은 채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차정원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입고 있던 옷을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주영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 눈엔 이 주영채가 다른 사람으로 보일까? 안진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 주영채 아니지? 차정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찍은 거네요. 추억 돋는데? 차정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진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정원이가. 그 친구 제 옷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차정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빌려줬어요. 자기 옷처럼 입고 사진도 찍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차정원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못 가진 애가 욕심 부리는 게 그땐 좀 재밌었어요. 장난으로 그냥 입혀준 거였는데. 안진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정원의 태연한 모습에 자신의 추측이 틀렸나 싶었습니다. 차정원은 핸드폰을 안진아에게 돌려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고 있거든요. 연락 두절돼서. 그게 무슨... 안진아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묻잖아요. 제가 누구냐고. 차정원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안진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영채예요. 차정원이랑 친했던.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이런 식으로 저 시험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차정원은 여유롭게 카페를 나섰습니다. 안진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이 카페 밖으로 나서자마자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 차정원은 건물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보낸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결국 차정원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정원아! 차기범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바빴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원아, 신문 봤어? 그게 무슨 일이야? 넌 언제부터 그런 옷 입고 다녔어?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일이에요. 일? 무슨 일이 그래? 재벌가 노련님이랑 사진 찍히는 게 일이야?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아, 너 평범하게 살던 애잖아. 백화점 점원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네가 갑자기 저런 옷 입고
재벌 집안 사람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말이 되니?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문에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라고 나왔더라. 그게 네 엄마 맞지? 차기범의 질문에 차정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혜라. 네 엄마 이름이 한혜라야. 25년 전 아버지가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우리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차기범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가 건양그룹 회장이랑 재혼했어.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야. 차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정원아, 아버지 질문에 대답해봐. 넌 지금 네 엄마한테 간 거야?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자신을 주영채로 알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는 그 여자가? 정원아, 대답해봐. 아버지,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엄마라는 게 진짜예요? 그래. 미안하다. 정원아, 아버지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기범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우릴 버렸어. 너를 버렸단 말이야. 아버지가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그 여자는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우릴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갔어. 차정원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조미양 아주머니에게 보내줬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감옥에 있었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그럼 저는 지금 차정원은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여자의 집안으로 가짜 신분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정원아, 당장 거기서 나와.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돼. 그 여자는 좋아요. 차정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완벽해요. 아버지, 차정원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원아, 너 무슨 생각을? 복수하려고요. 뭐? 저를 버린 그 여자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여자? 차정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되려고 해요. 가짜 신분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 여자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요. 정원아, 정신 차려. 복수가 뭘 해결해줘? 해결해줘요.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분노를요. 이 상처를요. 차정원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버렸어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동안 그 여자는 재벌가 부인으로 호화롭게 살았죠. 정원아, 이제 와서 그 여자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친딸은 버리고 가짜 며느리는 반갑게 맞이하는 게요. 차정원의 웃음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 아버지가 세탁소 하면서 번 돈 있어. 그걸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차기범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정원아,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자신이 버린 딸이 누군지, 그 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됐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복수는 너만 망가뜨려. 아버지가 감옥에서 25년 동안 배운 게 그거야. 차기범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정원아! 차정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어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혜라, 내 친어머니. 차정원은 그 이름을 씹어뱉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예요. 한편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한혜라가 윤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박경신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때? 전신 타박상의 폐부종이랍니다. 한혜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부종? 그 정도라면 네,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가해자는 찾았고요? 한혜라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네요. 한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경신과 주영채의 관계,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 네, 부회장님. 박경신과 주영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해봐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비서가 나간 후 한혜라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들어 며느리가 될 주영채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 수아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말투,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수아야, 한혜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남편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한혜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인자의 가족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한혜라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딸 수아를 조미양에게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 한혜라는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한혜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한혜라는 진세훈과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박경신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너희 둘이 병문안 좀 다녀와라. 한혜라의 지시에 진세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저희가 가야 할까요? 주영채랑 박경신이 어떤 사이였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깔끔하게 정리됐는지 말이야. 한혜라는 차정원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혜라, 네 엄마야?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라니? 아이러니하네요. 당신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세훈과 차정원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채 씨, 진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박경신 씨랑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죠?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이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진세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경신, 그 사람이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그리고 한예라, 내 친어머니.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경신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윽, 누군가 괴로워하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진세훈과 차정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자가 침대 위에 박경신을 베개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경신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세훈이 소리쳤습니다. 베개를 들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박경신! 나만 있으면 된다며?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며? 주영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네가 날 버려? 난 널 위해서 내 이름, 내 자리 다 버렸어.
주영채는 다시 베개를 박경신의 얼굴에 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진세훈이 달려가 주영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의 팔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세훈은 주영채를 붙잡고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정원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영채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살인을 저지르려다 발각된 채로. 차정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주영채가 범죄자가 되면 자신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주영채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진세훈이 주영채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하지만 주영채는 진세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가 날 버렸어요. 나한테 전부라고 했으면서. 주영채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차정원이 나왔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주영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이? 네가 여기서 뭐해? 차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문안 왔어요. 세훈 씨랑. 병문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영채는 차정원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명품 드레스, 고급 핸드백, 진세훈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설마 너. 주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내 행세하고 있는 거야. 복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차정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세훈은 두 여자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채야, 무슨 말을? 진세훈이 말을 꺼냈지만 주영채는 진세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차정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주영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침착하게 주영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주영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채야, 진정해. 지금 네 상태가. 진정하라고? 네가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진세훈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예요? 영채 씨가 2명이라는 건가요? 차정원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진세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훈 씨, 잠깐 자리를 좀 비켜줘요. 제가 친구랑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부탁이야. 차정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세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 끝으로 물러섰습니다. 차정원은 다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네가 날 이용했잖아. 내 디자인 훔쳐가고 날 심부름꾼처럼 부려먹고. 그래서 네가 내 인생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야? 주영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야. 네가 버린 거지.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박경신이랑 파리로 도망갔잖아. 네 자리를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운 거야. 한 달만 부탁했잖아. 한 달만.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 차정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디자인을 또 훔쳐갔지. 공모전에 내 작품을 네 이름으로 제출했어. 3번째야. 영채야. 네가 내 꿈을 3번이나 짓밟은 거야. 주영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넌 지금 살인미수까지 저질렀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차정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건양가 며느리 자격이 있을 것 같아? 주영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차정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아.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 넌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차정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훈 씨. 차정원이 진세훈을 불렀습니다. 진세훈이 다가왔습니다. 세훈 씨,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 측에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해주세요.
박경신 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어. 진세훈은 핸드폰을 꺼내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주영채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차정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용서받을 줄 알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차정원은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 영채야. 아니, 이제 넌 주영채가 아니니까 그냥 살인 미수범으로 살면 되겠네. 차정원은 진세훈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주영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차정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이 왜 당신을 차정원이라고 부른 거야?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세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세훈 씨, 차정원이 입을 열려던 순간 진세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진세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진세훈은 전화를 끊고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래? 두 사람 다. 차정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혜라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건양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한혜라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한혜라는 두 사람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박경신 씨가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공격? 네, 한 여자가 베개로 박경신 씨를 질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채 씨의 지인인 것 같았는데. 한혜라는 차정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채 씨, 그 여자가 누군가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름은? 차정원이요.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거짓 이름을 대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차정원을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정원. 그 친구랑 영채 씨는 어떤 사이였나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친하진 않았고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채 씨? 한혜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최근 들어 영채 씨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어요. 차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채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취향까지. 한혜라는 차정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인데 영채 씨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정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은 사랑을 하면 변하는 법이에요. 저도 세훈 씨를 만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혜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묵어 가세요. 영채 씨, 손님 방을 준비해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혜라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영채 씨. 내일 우리 둘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 말이죠. 네,
어머님, 차정원의 대답 뒤로 한혜라는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세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차정원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영채 씨, 손님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진세우는 차정원을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방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채 씨,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어머니랑 이야기 잘하세요. 어머니가 영채 씨를 좋아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잘 자요. 네, 세훈 씨도요. 진세훈이 떠나고 차정원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순간 차정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 차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힘들었습니다. 안진아의 의심, 주영채의 등장,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 한혜라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차정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혜라, 내 친엄마. 차정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고,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려 하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차정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차정원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혜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혜라가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걸까? 차정원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한혜라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아니, 저 아이는 누구지? 한혜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자꾸 수아가 생각나는 거야? 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한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 나야? 네, 부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인 차정원에 대해서 조사해봐요. 자세하게. 차정원, 양 말입니까? 네. 출생기록부터 학력, 그리고 최근 행적까지 빠짐없이 다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혜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한혜라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주영채가 경비원의 감시하에 빈 병실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네가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하지만 주영채는 자신이 차정원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디자인 도용, 무시, 함부로 대한 태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영채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는 차기범이 술잔을 기울이며 딸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제발 무사하길. 차기범은 신문에 실린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차정원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한혜라와의 대화. 차정원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신 차려. 넌 주영채야. 차정원이 아니야.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윤비서와 마주쳤습니다. 윤비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한혜라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정원이 인사했습니다. 아, 영채 양. 안녕하세요. 윤비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차정원은 윤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조사 자료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한혜라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영채 씨. 잘 잤어요? 한혜라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잤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녀지간인지도 모른 채. 한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찾으려 하며 위태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마주 앉아 각자의 찻잔을 들었습니다. 영채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죠?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감사한 일이 더 많았어요. 차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란숙 회장님이 까다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분과 지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았어요. 그분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차정원의 대답에 한혜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혜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정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어머님. 영채 씨는 세훈이를 정말 사랑하나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차정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진실이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세훈이도 영채 씨를 무척 좋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윤비서에게 지시한 조사가 떠올랐습니다. 차정원,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여자. 한혜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채 씨,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한혜라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가족이요? 네. 영채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혜라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공란숙 회장님이 영채 씨를 혼자 키우셨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혜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딸을 혼자 키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차정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채 씨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혜라, 네 엄마야? 그 여자는 너를 버렸어. 차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혜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께서 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차정원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어요. 딸이 하나. 차정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잃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한혜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저 슬픔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한혜라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채 씨가 더 소중해요. 영채 씨를 보면 잃어버린 내 딸이 생각나거든요. 차정원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영채 씨,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돼요. 저처럼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차정원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금요? 네, 급한 일입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채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윤비서는 태블릿을 한혜라에게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차정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혜라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차정원,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한혜라는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차정원의 기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름 차정원 구차수와 나이 31세부 없음모 조미향. 한혜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계속 보십시오, 부회장님. 윤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혜라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차정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영채로 변장한 차정원의 모습, 즉 지금 식당에 앉아 있는 주영채의 모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한혜라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안면 인식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머리 색깔과 화장만 다를 뿐 골격과 이목구비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한혜라는 태블릿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네, 부회장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주영채는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친딸 차정은입니다. 차수아로 태어나서 차정은으로 개명한.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 정원이가. 부회장님께서 25년 전 조미양에게 맡기신 그 아이가 차정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지금 주영채 행세를 하며 건양가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혜라는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맞아. 수아를 정원이로 바꾼 거야.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한혜라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며느리 주영채가 사실은 자신이 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럼 왜? 왜 거짓 신분으로? 한혜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구나. 한혜라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당장 대면하시겠습니까? 윤비서의 질문에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요. 영채 씨를, 아니, 정원이를. 윤비서는 식당으로 가서 차정원을 서재로 불러왔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영채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차정원 씨? 한혜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수아라고 불러야 할까? 차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혜라는 태블릿을 차정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차정원의 신분 정보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 내 딸이죠?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혜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맞아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차정원이에요. 당신이 25년 전에 버린 딸이죠.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야, 정원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차정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당신은 저를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갔죠. 정원아.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전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부인 행세하며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아니야, 찾았어. 엄마가 찾았어. 한혜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네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죽었다고요? 차정원은 비웃었습니다. 전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는데요. 당신이 제대로 찾지 않았던 거죠. 정원아.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전 복수하러 왔어요. 당신에게요. 복수. 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한 것처럼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용차가 되어서 당신의 며느리가 되려고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친딸은 몰라보고 가짜 며느리를 반기는 게요. 한혜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차정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5년간의 고통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해결되나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한혜라와 차갑게 서 있는 차정원. 25년 만에 재회한 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복수의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울고 있는 한혜라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딸을 버린 대가를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원아. 하지만 차정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한혜라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모녀의 비극적인 재회. 그리고 이제 시작될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